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인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또 수식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뭐 항상 이제 매일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원래 요즘에 부캐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캐를 그렇구나. 어디까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본캐는 빅데이터 분석이죠. 빅데이터를 열심히 다른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나가셔도 부캐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한 주간 이슈, 네. 빅데이터를 읽어본 이슈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1위 주제로 산업 주제가 나왔고 2위로는 뭐 스포츠, 환경, 경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산업 분야에서 키워드가 식품 분야에 사탕이 나왔습니다. 볼 것 사탕이요? 같으세요? 네. 사탕이 왜 나왔죠? 보통 예전엔 사탕하면 화이트데이가 대표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역시 사탕하면 할로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키워드는 사탕인데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트릭 오브 트리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탕을 받거나 이런 행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탕은 거의 없고 이제 어른들의 코스튬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장, 의복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산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네. 화제가 됐잖아요. 네. 중국에서 헬로윈데이 때 이 오징어 게임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서 하도 이게 온라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할로윈데이 당일날 모두 오징어 게임 분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뭐 실제로 이제 또 중국에서 베이징 번화가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벌이는 유흥업소들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 굿즈가 돼버렸어요. 달고나를 이제 그 중국에서도 서비스로 네. 뭐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클럽에서 이런 오징어 게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나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른바 이제 짝퉁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온라인 상품몰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상품 검색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른바 이제 꼼수죠. 오징어 가면을 치면 관련 상품이 나오게 또 상품 판매자들이 그렇게 또 다 바꿨다고 합니다. 키워드를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아는 네. 사람만 그렇죠. 검색할 수 있게. 네, 아니면 뭐 녹색 운동복, 이정재 뭐 이런 키워드를 중국어로 치면 상품이 나오는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뭐 지금 이런 할로윈데이 때 좀 열풍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할로윈데이 때 이 관련 오징어 게임 상품이 있다가 이후 이제 최근에 이제 당근 그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 안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 옷들을 또 다시 파는. 그러니까 딱 이제 할로윈데이 지나니까 계속 상품이 올라오는 이러한 좀 패턴들도 보이고요. 일종의 TMI이긴 한데 할로윈 말고 또 이제 할로윈데이 날 있잖아요. 이 날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축제더라고요. 네. 멕시코에 있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네네. 이건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할로윈데이는 사탕을 받는 게 사탕을 안 주면은 뭐 요즘은 뭐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령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치면 지금 죽은 자들의 날은 거꾸로 죽은 자들을 좀 위로하고 축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해는 안타깝지만 또 선정성 논란이 좀 이 할로윈데이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래 이 행사 그리고 이거에 있는 해외에서도 보면은 어른들도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코스튬 이제 의상을 입고 나서 실제로 뭐 사탕을 주거나 이런 문화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나왔는데 좀 노출이 심한 뭐 교복이나 아니면은 뭐 세일러복, 속옷만 입고 거리를 이제 활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눈살을 찌푸리는, 눈살 이제 길거리에 다니기 힘든 이런 모습들이 올해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축제도 아닌 외국 축제에 너무 과몰입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이른바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100명이 넘는 것 같다. 너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뭐 언제까지 이러냐. 너무 불편하다. 뭐 부끄럽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뭐 축제를 계기로 해서 내가 어떤 표출하고 싶은 이러한 문화들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의 나라 명절인데 어찌 보면 네.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자,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또 다른 키워드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첫날이 어제였죠. 실제로 저도 이제 점심에 오늘 지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해장을 너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어제가 이제 또 풀린 첫날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또 밤까지 늦게 이제 소위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위드 코로나 첫날 오프라인 상당히 북적북적했고 강남이나 양지역 주점이 초저녁부터 만석이 돼 있고 주말에는 예약 안 하면 자리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불씨가 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온누리 상품과 할인 특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 불씨가 좀 되살아난다 또는 식당에서 한박 웃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라는 키워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복 회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못했던 회식들 너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는 9시 출근하면 온라인에서는 9시에 그래도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뭐 15분 전에 와라, 20분 전에 와라.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의 MZ세대한테는 상당히 좀 불만이 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온라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네. 좀 갑질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너무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분야인데요. 메인 키워드는 KT 위즈입니다. 이제 프로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 분야인데요. 프로야구가 지금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근데 극적 1위가 KT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T가 실제로 이제 삼성하고요. 둘 다 동률로 끝났어요. 그래서 1위 결정전을 했는데 1위 결정전에서 KT가 1대0으로 이긴 것이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이제 거머쥐었고요. KT는 이제 막내 팀입니다. 2015년에 1군에 진입을 해서 3년 연속 꼴찌였는데요. 처음에. 근데 그러한 팀이 이번에 2021년에 1위를 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에 보면은 이제 타이틀을 준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투수 분야 1등, 뭐 타자 분야 1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KT는요 이번에 이런 1등인 선수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율이 1등인 데도 네. 없고 뭐 홈런이 1등인 사람도 없는데 팀은 이제 전체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팀 KT 혹은 이제 팀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았느냐.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하나가 됐었던 움직임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기도 있고요. 또 이제 베테랑의 힘도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박경수 선수라고 1984년생 그러니까는 프로야구에서는 거의 뭐 맏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2003년에는 LG 트윈스의 신인 드래프트를 1차로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데뷔 시즌부터 꾸준히 경기는 나섰지만 성적 자체가 계속 팀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LG에서 계속 있었는데 LG 암흑기를 걷던 시절에 아무리 그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우승도 못 해보고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다가 2015년에 이제 FA가 되면서 KT로 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9년, 그러니까 데뷔 19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우승 멤버로서 이름을 이제 남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줬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야, 노력하면 언젠간 빛볼 날이 있다. 그러니까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2위를 한 삼성도 뭐 순위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뭐 이른바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996882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996882. 99688이요? 네. 뭐예요? 삼성의 지난 6년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9등, 9등, 6등, 8등, 8등 했는데 올해 갑자기 2등을 한 거예요. 한때는 엄청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승 왕조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왕조 시절 뭐 이렇게 불렸던 게 한 2015년 정도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위권을 계속 맴돌았고요. 2016년에 라이온스 파크가 이제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가을 야구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팀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8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이제 2위가 된 것인데요. 내실 있는 성장, 또 선발 야구. 그다음 저는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끝판왕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선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올해 이제 40이거든요. 부록이에요. 그랬는데 44세이브.
그러니까 뭐 전성기 수준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시즌 내내 이제 거의 이제 세이브 못한 것도 하나만 블론 세이브했고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뒷문을 지켜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선수들 선발 야구도 됐었고 혼연일체가 됐었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밑에 있던 팀들이 올라왔던 상당히 인상 깊었던 리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환경 분야이고요. 메인 키워드는 산불과 기후 변화인데요. 최근에 이 너무나도 심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이게 현실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74개의 섬이 모이는 호주의 토로스 해협이요. 지금 저지대에 있는 공동묘지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00명이 살던 섬에는 500명만 남았는데 해수면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속도로 치면은 2100년쯤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2.7도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만 오르게 되면 영국 버킹엄 궁전이 3층까지 물에 잠기거나 미국 링컨 기념관 주변이 바다로 변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기후위기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 4위 러시아는 아예 유엔 기후총회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을 더러운 철강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전자 이제 본인이가 수행원은 이제 그 회의 동안에 80대가 넘는 승용차로 이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미래 세대에게 이제 몫이 간다는 것인데 2020년생이 1960년대생과 비교를 해보면 평생 동안 6.8배 이상의 폭염, 산불은 2배, 가뭄은 2.6배, 홍수는 2.8배 더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경제 분야이고요. 투자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NFT 뭐 관련주라고만 하면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투자에 대한 주의보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시행사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 그러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죠. 디벨로퍼가 잘 되면은 이제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그들이 거의 뭐 투자와 도박의 경계에 오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비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마지막 5위는 정치 분야이고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키워드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이번에는 뭔가 언급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형평성 문제 또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국가장으로 하면 또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번에 좀 논의를 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얘기 나올 때마다 막 시끄럽고 그런 건 또 그렇게 썩 좋은 건 같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